아토피 질환을 좀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들이 8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아토피는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잘 생길 수 있는 질환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아토피 피부염으로 망가진 피부 장벽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기능은 현재로서는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입니다. 아이의 가렵고 거친 피부 때문에 혹시 우리 아이는 아토피가 아닐까 하고 걱정이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럼 부모님들을 위해 오늘은 아토피를 주제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국내에 현재 아토피 질환을 좀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들이 8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아토피는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잘 생길 수 있는 질환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소아과 의사가 어떤 피부를 아토피로 진단을 내리는지, 그리고 치료법은 또 있는지, 그리고 진료를 보실 때 아토피에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모두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한 영상 안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끝까지 보신다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만성 가려움입니다. 오래되어야 하고 가려워야 합니다. 그래서 연고 한번 발라가지고 사라지는 발진은 절대로 아토피 피부염이 아닙니다. 아토피는 보통 3개월 이상 가려운 습진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연령별로 아토피가 생기는 부위들이 좀 다릅니다. 돌 무렵의 영아들은 양볼에 빨간 습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아토피를 의심해야 되고요. 큰 어린이나 사춘기로 갈수록 양볼은 괜찮은데 팔, 다리 접히는 부위에 습진이 생긴다면 아토피를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이런 피부가 의심돼서 오시면 의사가 직접 피부 상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알레르기 검사나 부모님의 알레르기 가족력 같은 것을 참고하여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따라서 우리 아이가 3개월 이상 가려운 습진이 특정 연령에 해당하는 호발 부위에 있을 때 병원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토피를 진단하게 되면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는 크게는 스테로이드 연고, 보습제, 그리고 먹는 약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스테로이드 연고입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쓰고 싶지 않은 부모님들의 마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토피 피부염으로 망가진 피부 장벽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기능은 현재로서는 스테로이드밖에 없습니다.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적절한 용량과 기간으로 쓰게 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죠. 실제로 평생 스테로이드를 계속 쓰는 아토피 환자는 거의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쓸 때 아끼지 않고 제대로 쓰시고 끊을 때는 의사의 지시하에 제대로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보습제입니다. 아셔야 되는 게 보습제는 사실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쓰기 싫어서 비싼 보습제를 아무리 사서 써보셔도 효과는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보습제는 대신에 무너진 피부 장벽을 바르는 장벽으로 보호를 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망가진 피부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기능은 스테로이드 연고, 보호를 해주는 역할은 보습제가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이 심하게 악화되었을 때는 스테로이드 연고와 보습제를 함께 사용을 해주시고 아토피 피부염이 좀 좋아졌을 때는 보습제만 쓰면서 경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는 먹는 약입니다. 보통은 먹는 약으로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는데 아토피 피부염의 가려운 증상을 이 먹는 약이 완화를 시켜주고요. 알러지 반응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스테로이드 연고와 보습제에 추가를 해서 아토피가 심할 때 이러한 먹는 약을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아토피 치료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가려운 아이들을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것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치료를 의사의 지시하에 2년에서 3년 정도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 나가신다면 아토피 피부염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많은 아이들을 진료하고 보호자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 3가지를 추려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토피를 한번 진단받으면 평생 가나요? 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성인까지 가지고 가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12개월 미만의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받은 아이는 10명 중에서 9명이 완전 정상이 되고 1명 정도만 성인까지 아토피 피부염을 가지고 크게 됩니다. 반면에 만 3세경에 처음 아토피가 발현된 친구들은 10명 중에 5명 정도가 완치가 되고 5명 정도는 어른까지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어른까지 아토피 피부염을 가지고 가는 환자들도 어릴 때처럼 피부염이 전신에 이렇게 심하게
심하게 나오지는 않고요. 주부습진이나 몸의 모공각화증, 건선같이 일부에만 경하게 조금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만 잘 해주신다면 성인이 돼서 아토피 피부염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크지 않나요? 입니다. 사실 스테로이드는 양날의 검입니다. 효과가 좋은 만큼 부작용도 있죠. 그래도 그나마 먹는 스테로이드보다 요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는 부작용이 훨씬 더 적은 편입니다. 대표적인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은 피부가 얇아지는 것이 있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아토피 피부염이 호전되고서 서서히 스테로이드제를 끊어주게 되면 피부는 다시 원래대로 두꺼워지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스테로이드제를 안 쓰려고 아껴서 만성으로 색소 침착이 되거나 코끼리 피부처럼 피부가 막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것보다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를 적극적으로 충분히 써주고 나중에 흉을 안 남기는 것이 더 이득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계란이랑 우유가 아토피에 안 좋다는데 피해야 되나요? 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토피 피부염이 진단되면 음식들부터 가려서 먹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 중에서는 계란이나 우유에 알러지가 없는 환자들도 많은데요. 그러니 잘 먹던 음식을 아토피가 진단되었다고 무작정 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가리지 말고 음식들은 모두 주시고 혹시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갑자기 아토피가 나빠지거나 두드러기가 나는 음식들만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 음식들만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의 아토피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부모님들 중에 아토피가 유전적인 경향성이 좀 있는 질환이다 보니까 간혹 죄책감을 가지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보호자분들 볼 때마다 저도 너무 속상한데요. 아토피는 단순하게 유전성에만 의존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아이에게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저 역시도 최상의 치료를 통해서 아이가 아토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좀 됐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을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아이와 어머님 아버님을 위한 유익한 내용으로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나뿐인 내 아이를 위해 부모의 마음으로 진료하는 표쌤 표진기 원장이었습니다. 그럼 안녕!